월요일 밤 11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을까요?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시작하고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 때쯤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부동산이 투기 대상은 아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는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 눈을 돌린 투자자들까지 또 주식 시장에 몰리면서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 속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연고점 랠리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오늘은 또 대형주들이 정말 개별주들 가는 것 마냥 아주 급등세를 보였던 오늘이었는데요. 오늘도 자세히 오늘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양시장은 오늘도 상승 마감입니다. 코스피는 34.71포인트, 1.48% 상승으로 2,386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0.6% 상승하면서 862.76에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개인들이 힘을 발휘했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3,500억가량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를 차지했고요. 외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네요. 코스닥 역시 수급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역시나 개인이 2,200억 이상, 오늘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외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면서 장중에는 힘을 좀 겨루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매수세 강하게 실리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강했던 테마 증권주 먼저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의 상승, 또 특히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요. 증권주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금융주 지역 키움은 오늘 10%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외 종목들도 뒤따라 올라주고 있는 오늘장이었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살펴보시죠. 오늘은 두 자릿수 급등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나 강한 종목 계속 강하고요. 또 구해줘 스탁의 종목들도 엿보입니다. 가장 강한 상승은 CIS, 오늘 26% 상승 마감했고요. 삼진 LLB와 상신 EDP 등도 강세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니콜라이 호재에 이어서 또 전기차 브랜드 론칭까지 수소차와 전기차 모멘텀 함께 받으면서 상승입니다. 현대차는 오늘장에서 거의 3년 만에 최고가 경신이고요. 관련해서 그룹주 동반 상승 보였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또 월요일장은 마감이 됐고요. 또 이번 주는 사실 옵션 만기일도 앞두고 있고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흐름 정리도 해보시고 또 종목들도 미리 선점을 해보셔야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 1시간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저희 구해줘 스탁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동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요.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누르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두 분의 전문가가 출동하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월요일 밤이 든든한 이유 바로 이 두 분 덕분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종목들 구해보고 또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현재, 김충성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먼저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하는데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해줘 스탁은 신규 매수할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좀 자세한 고민이나 사연을 좀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시죠? 이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바로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셔서 편하게 글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요즘 시청자님의 고민과 사연들 편안하게 또 남겨놓고 가셔도 좋습니다.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들이 오늘도 종목들 구해드릴 거니까요. 계속 문자와 게시판 사연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에요. 저희는 오늘 하루 함께 또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오늘 일정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강현재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앞서 저희 또 들어오기 전에 시장 얘기를 좀 짧게 나눴는데 또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연중 저점 대비 또 글로벌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66% 저점 대비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장 한마디부터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종목만 들으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TV를 현대차에 싣고 SK 백신 맞으러 가자라는 표현으로 오늘장 한마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만큼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룹주, 그러니까 각 그룹주의 그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뭐 금일장 같은 경우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가 보였죠. 삼성 SDI하고 뭐 전기차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순환매적인 그런 흐름들이 보이면서 좀 잠시 주가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보여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LG그룹주들이 이제 가전 수요에 대한 증가와 뭐 성장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이 좀 되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또 LG그룹주 같은 경우엔 강세가 좀 보였고요. 뭐 이렇다 할지라도 앞에서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현대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리콜라 그 러브콜도 있었고요. 뭐 전기차 브랜드 런칭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슈화되면서 결국에 오늘 3년 만에 최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또 우리 SK 그룹들도 역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그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될 시에 이제 위탁 생산 이 CMO 계약을 단속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그 외에도 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그 편입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SK 그룹주들의 강세를 좀 주도했다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LG, 현대차, 뭐 SK 그룹주들이 좀 어느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에 좀 상승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외에도 사실은 뭐 통신사 3사의 컨센서스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부합하는 그런 좀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이 5G 섹터도 좀 강세 흐름이 좀 지속됐던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또 이제 그 폭우 이후에 좀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뭐 비료나 또 그 폐기물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줬던 선별적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조금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분석했을 때에는 뭐 산업적인 글로벌적인 산업의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종목들도 대형주 강세가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기존에 각 기업들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 좀 시장에도 그렇고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가 뭐 기존 산업에서 이제 4차 산업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대기업들에 대한 색깔도 조금씩 명확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장의 대형주들 위주로 또 이렇게 강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또 이제
월요일이죠. 제가 월요일마다 또 한 주간의 이슈 좀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벤처 투자 촉진법이 좀 시행되는 그런 이슈와 또 내일 같은 경우에 또 그 HDC 현대산업개발의 그 아시아나 인수 마감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MSCI 분기 리뷰가 또 한번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오펙 원유 시장의 보고가 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시장 옵션 만기일 이슈 남아 있고요. 5G 섹터 같은 경우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5 섹터의 좀 주요 기업들이죠. 뭐 KMW나 오이솔루션, 뭐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우리 국내 주요 5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또 한번 유념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 발표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와 별개로 다음 주에 또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이제 17일부터 20일까지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왜 보셔야 되는지는 뭐 짧게 설명드리자면 바이든 후보가 여기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들이 굉장히 좀 강력한 공격적인 공약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살펴보신다면 이번 주 한 주 또 시장 전략도 좋게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아주 센스 있게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LG TV를 현대차에 싣고 또 SK 백신 맞으러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대형주들도 강했던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또 장마나 폭우 관련 종목들 선별적으로 오른 부분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함께 월요일마다 정리해주고 계시죠. 이번 주 챙겨봐야 될 경제 지표라든지 또 이슈들, 또 실적 발표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코스닥 시장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김충성 전문가와 함께 좀 돌아볼까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도 이렇게 두 팔 걷고 또 많은 이야기 준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좀 장 초반에는 좀 상승과 하락 이렇게 넘나들면서 등락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또 코스피가 가니까 뒤따라 코스닥도 장 막판 들어서 오후 들어서 점점점 이렇게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코스닥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누가 뭐래도 약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코스피는 지금 잘 갔어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그에 비해서 좀 더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좀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지금 현저히 축소된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거를 종목 들고 있기가 좀 근질근질하죠. 뭐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뭐 매도하고 싶은 이런 느낌도 있고요. 또 막상 또 많이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와, 신규 진입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현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LGTV를 현대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SK 백신 맞으러 갔는데 코스닥은 그런 코스피형을 형 같이 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우려하실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코스피 그래요. 둘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누구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뒤따라가고 또 올려놓고 뒤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의 반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요. 와, 정말 최저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시중 유동성이 지금 3,000조를 지금 넘는 상황입니다. 또 가뜩이나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쪽 계속적으로 규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 자금들이요. 네, 지금 어마어마하죠.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주 시장에 계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은 정말 간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강도의 차이 또 정도의 차이다 뿐이지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좀 약간 더디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또 종목들이 이상하게 좀 움직인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시장이 뭐 조금 덜 움직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네, 여기 와 있습니다. 그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좀 최저점을 찍었던 이 시점과 비교하면은 정말 꼭대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더 넓게 보면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저항을 나타낼 만한 이러한 구간들 또 이러한 구간들 이미 선을 그어 놓고 보면은 다 넘어선 상황이란 말이죠. 남은 구간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구간 아닐까요? 바로 이 구간이란 말이죠. 이 구간을 또 선을 딱 그어 보면은 약 900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직 그 라인과는
근데 이격이 있습니다. 또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또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거래가 감소하고 있죠. 지수는 오르는데 거래량 감소합니다. 뭐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회를 안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지 간에 뭐 저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딱 900선까지 간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네, 목표치를 삼아서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세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단순히 오늘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어찌됐든지 간에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더 잘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웃격인 코스닥은 코스피를 놓고서 형 같이 가 네,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네요. 자, 코스닥은 그래요. 코스피보다는 사실 좀 약하기는 했습니다. 그 코스피를 좀 올려놓고 또 코스닥은 형 같이 가 하고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코스닥도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셨고 또 다음 저항선으로 예상이 되는 900선까지도 아직은 이격이 좀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로 돌아올게요.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장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구해줘 스탁의 종목들 어떻게 가고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은 강현재 전문가와 종목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중간 점검뿐만 아니라 성공 사례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슈팅이 나와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넵튠. 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자, 넵튠 일단 목표가 1,550원을 잡아주셨었는데 최고가 11,300원 찍으면서 최고가 수익률 13.68%나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또 오늘도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넵튠 계속해서 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우선 뭐 사연을 남겨주신 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제시를 한번 드렸을 때 1차 목표가라는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 얘기는 돌파를 하더라도 전고점 부분에 대한 돌파를 하더라도 매수가 포지션을 좀 유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최근에 계속 종목을 제시드렸을 때 목표가를 비교적 좀 짧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래도 좀 시장이 안정적으로 좀 있는, 그러니까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손절가도 좀 짧게 본다는 건 말 그대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돌파를 했을 때 보통 최근 장세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강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지는 게 또 특징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1차 매수, 1차 목표가 구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직까지 홀딩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차트를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지속적으로 저점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시 드렸을 때 당시에도 저점에서 반등되는 걸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저점을 좀 상승시키면서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마감일 때도 최고가로 마감을 했어요. 당일 최고가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추가적인 내일 오전장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일 확률은 큽니다. 그래서 이때 차라리 1차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은 더 눌리겠죠. 한 번은 더 눌렸을 때 전고점 부분까지 온다면 비중을 좀 실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중간점인 뭐 한 1,8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 한번 재매수를 진행을 해보신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넵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게임즈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계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이슈에 대한 좀 수혜가 좀 기대되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수혜 때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A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넵튠 또 수익 잘 챙기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혹시 상승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일 오전장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1차 매도를 좀 하시라라고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또한 1,800원 부분 중요하다라고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계속 체크하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넵튠 중간 점검을 또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김충성 전문가의 종목을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좀 살펴볼 종목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버브 반도체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매수가가 1,250원대였거든요. 근데 계속 조금씩 올라오더니 최고가 수익률 16%가량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반도체 종목이다 보니까요. 중간 점검 느낌으로 한번 흐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종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이 약하죠.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하는 그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정책 그런 육성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뒷받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께도 친숙한 종목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릴 텐데 차트를 일단 보실게요. 일단 여러분께 언급드렸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시점 이지 않았나 싶어요. 한 요 정도 시점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그쵸, 적당하게 눌림목 이후에 완만하게나마 정말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인 12,000원에 거의 근접을 했어요. 오늘 고점이 11,900원입니다. 딱 100원 모자라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이 전략은 좀 달리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포지션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세요. 왜? 수급을 보시면은 이 기관권의 매수가 상당하죠. 또 주체를 보자니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에서의 매수, 또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권에서의 매수, 정말 이렇게 기관권에서 강하게 지금 쏴주고 있는 이런 그 종목이다라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 다소간의 등락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형성된 추세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과 관련한 종목이니까. 그런데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은 아무래도 12,000원 선에 근접했기 때문에요. 한번 잘라주고 내려오면 다시 잡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싶으면은 익절을 잡으시죠. 좀 덜 먹더라도 11,000원 선 이걸 깨지기 전에는 그 위에서는 보유한다. 혹은 이거 깨면은 그냥 조금이라도 챙긴다. 이 전략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나쁠 것 없는 흐름이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포지션에 따라서 또 다른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워낙 시스템 반도체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원하셨던 분들은 기분 좋게 수익을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부분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또 전문가님께서 좀 자랑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성공 사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글쎄요, 자랑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그때 언급드렸었던 옵트론텍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옵트론텍이요? 네, 옵트론텍 여러분께 역시나 친숙한 종목입니다. 스마트폰,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이 제품들을 보면은요, 카메라가 그래요. 예전에는 한 개 달렸던 게 2개, 3개 달리고요. 지금은 훨씬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연히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때문에 역시나 또 이 종목은 여러분께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들만 놓고 볼게요.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일단은 최근의 움직임, 단기 그래요. 길게 놓고 보면은 그래요. 그렇죠.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께 언급드렸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탄력이 한 차례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목표치로 설정해 드렸었던 8,000원 선을 넘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정말 이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탄력이 나올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몰랐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좀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쉬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역시나 거래량이 아주 급감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쉬는 과정에서 주가를 좀 제한할 만한 물량은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주가 관리는 추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 시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주가 관리가 한 차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호흡에서 보더라도 실적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단기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 내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역시나 한번 형성된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미 정해드린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뭐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거 내려갔는데 어떻게 하나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은요, 최근 5일선을 바로 이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7,000원 선이 되겠죠? 7,000원, 7,100원 요 선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상황이라면은 그때 뭐 챙기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 설정해드린 가격선 그 위에서는 좀 못 먹어도 역시나 그 보유 관점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옵트론텍 최고가 수익률 25%가량 보였는데요. 이 정해주신 목표가에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혹시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은요. 7,5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전략을 추가적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딱 하나만 빠르게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역시나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또 20% 가까운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구해주신 뒤로 계속 올라서요. 오늘도 또 한 번 올라줬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는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야, 이거는 뭐 시장 대표 섹터의 종목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요, 고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여러분께 뭐 친숙한 종목으로 또 명분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못지않게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빵빵한 이런 그 종목들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언제였습니까?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이런 휘청임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저점을 찍고서 확실하게 안 꺾입니다. 그냥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러다 보니까 곧 추세 상단이죠. 한번 끊어줘도 되는 또 이미 설정해드린 목표치는 이미 넘었죠.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역시나 추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현재 주가가 추세 상단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자. 챙길 거 챙기고요. 내려오면 다시 잡는 전략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뭐니 해도 시장에서 지금 핫한 섹터의 또 종목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조금 못 먹더라도 요 라인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약 16,000원이 되겠죠? 16,000원 선 위에서는 그냥 보유 관점 유지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 라인을 이탈하면 그때 챙겨도 그래도 손해 아니잖아요. 또 이 구해줘 스탁을 통해서 언제든 또 좋은 종목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시장에 상장된 게 2,200개가 넘습니다. 한 종목, 몇몇 종목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야 뭐 연연해 하셔도 됩니다만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야 연연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고 이런 전략도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이 종목 뭐 계속 가는 것도 괜찮고 역시나 제가 설정해드릴 라인 그 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매매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사연 보내셨던 시청자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셨던 전략일 것 같은데요. 또 차트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게 정말 눈에 띕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략들을 챙겨주셨는데요. 한번 끊었다가 수익을 챙겼다가 눌림 시에 다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하셨고요.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6,000원 위에서 계속 들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략들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두 분 정말 놀라운 수익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좋은 수익 나는 종목들 구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이런 종목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사연 보내시고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자랑하고 싶은 종목들이 많아서 또 성공 사례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대체 종목은 언제 구해주나 하고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바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지금 출발할 거고요. 혹시나 그래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요. 계속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방송 시간이 짧아서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부지런히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고요. 좀 내 사연을 좀 자세하게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링크가 뜰 겁니다.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터치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면 글 쓰실 수 있고요. 혹시나 아직도 사연을 어떻게 남기면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런 분들은 이 상단의 베스트 사연들 참고하셔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게시판과 문자 이용하셔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이연우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감사합니다. 요즘 반도체 주식들이 힘이 없는 것 같던데 괜찮을까요?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 사연 키워드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사연은 반도체주에도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이십니다. 또 이 분야 전문가가 있으시죠? 김충성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도체주가 좀 요즘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관심은 있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힘이 좀 없긴 하지만 지금 또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이 사연에 맞는 종목으로는 이런 게 또 친숙한 종목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네, 그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했거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이제 1년하고 한 달이 좀 지났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본 수출 규제 대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좀 우려도 있었고 좀 걱정도 많았고 이랬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반도체 1등 나라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이런 부분들 정말 다 극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더라도요,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후성, 솔브레인을 비롯해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뭐가 있습니까? 동진세미캠, 캠트로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플로린 폴리이미드를 생산하고 있는 코롱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이들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은요, 와 수십 퍼센트에서 길게 보면은 서너 배까지 이렇게까지 좀 올랐단 말이죠. 네. 네, 이런 그 주가를 보시면은 또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이미 이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재뿐만 아닙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들 업체들은요, 국내 업체들하고 협력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도 좀 다 이루어졌고 또 자동화라든지 세정이라든지 이런 난이도가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비율을 아주 빠르게 높여가는 이런 그 상황이 됐고요. 또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또 이런 부분들 보면 일본이 도식하고 있는 식각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국내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고 또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 또 역시나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움직임들은요, 이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반도체요. 아무도 우리 못 건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거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또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태양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때문에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린 뉴딜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역시나 이와 관련해서도 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멘텀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주가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러나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박스권
누가 봐도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안에서 다송화의 등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물론이고 언제든지 고개를 또 보세요. 위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이 수급적인 부분들도 최근에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한 차례 쉬는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살짝 이들이 나가는 것 같은 이런 그 동향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금 기관으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투신 쪽에서는 살짝 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엊그제 지난주에 유입됐었던 물량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뭐 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또 하반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들이 뭐 다른 기관에서 많이도 나가는 것들을 상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바닥권 탈피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7,890원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프로그램 룰상 내일 시가에 편입이 될 겁니다. 매수가 된 거로 측정이 될 건데 일단 목표가는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이미 저는 이 형성됐었던 이 라인은 넘는다고 보입니다. 박스권 상단은 넘는다고 보고 마디 가격인 10,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선으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선으로 하냐? 최근에 다시 반등이 시현됐었던 바로 이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디 가격인 7,000원 선을 손절가로 설정하며 대응하면 그래도 무난한 대응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원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이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국산화 이런 부분들 정말 또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주가도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7,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셔서 수익 꼭 챙기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봤으니까요. 이제 또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 들어와 있을지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3787 이미나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지난주에 5G 종목들이 많이 오르던데 저는 매수를 못해서요. 지금이라도 매수가 가능한 관련 종목 하나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미나 시청자님의 사연 접수 완료고요. 어떻게 구해드릴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역시 잘 가는 업종은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5G 관련주 또 접수가 되었는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지 강현재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버지가 또 옆에 계십니다. 5G의 아버지 김충선 전문가님 옆에 계시는데요. 우리 강현재 전문가님께도 또 5G를 잘 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까 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예, 뭐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뭐 다산 네트워크스 제시드리고 싶고요. 그 다산그룹 계열의 그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네트워크 솔루션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공급을 좀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 신규 사업으로는 자동차 전장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솔루션이나 또 IoT 서비스 사업 등을 좀 추진 중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고객사로 이제 KT하고 SK 브로드밴드, SK텔레콤 그리고 LG U+ 같은 이런 통신 사업자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국외적으로는 삼성전자나 뭐 에릭슨이나 노키아를 주요 고객사를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동사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로 나스닥 상장 법인이죠. 그 다산 존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와 그 국내 법인인 다산 네트워크 솔루션즈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또 종속회사로 두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이 특수 열교환기 사업을 좀 영위 중에 있는 이 DTS라는 회사를 또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실 앞에서 김충 전문가님께서 반도체를 말씀하셨는데요. 뭐 5G도 사실 역시 우리나라가 또 최고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지금 산업적인 그런 수혜도 좀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제가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 호실적 발표, 그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오면서 5G들에 대한 그 5G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또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그 강세가 지속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살짝 이
이 시점에서는 살짝 내일장에서는 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 강세는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고요. 또 이 앞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인 그런 형태나 구조가 좀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바로 5G 아니겠습니까? 이 5G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어떤 산업들에 대한 신성장, 그러니까 이 5G를 좀 기반으로 해서 이 비대면이라는 이 분야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산업적 수혜는 분명히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적으로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CB 발행에 대한 좀 악재가 그동안에 좀 있었어요. 이 CB 발행 물량이 지난주에 또 출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를 오히려 더 역이용하신다면은 주가가 오히려 더 이제는 가벼워졌다라고도 표현해도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동사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조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적으로도 보신다면은 이제 이전에 앞에서 산업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이 통신 트래픽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트래픽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5G 주요 섹터들의 그 관련 종목들 또한 어느 정도 좀 실적 발표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이 목표가하고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우선 손절가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난주에 그 강세를 좀 보여줬던 그 시작점을 저는 일단 손절가로 좀 제시드리면서 비교적 좀 그 목표가에 대비해서 좀 짧게 드리려고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또 목표가를 설정 드릴 거라서 좀 일봉상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월봉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거의 한 6년, 10년 정도 전의 그 가격입니다. 이 정도 전 가격이라도 저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산업수혜 받으면서 갈 수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17,5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G 관련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산 네트웍스로 강현주 전문가 구해해 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17,500원, 또 손절가도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11,3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겨가 보시고요. 자, 이렇게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샵 9100으로 문자 주시고요. 또 구해줬스탁 홈페이지에 계속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2차 전지 얘기하시는 분 사연 눈에 띕니다. 끝번호 7646의 김우성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보시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2차 전지 종목 좀 구해주세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대부분이라서 손이 나가지 않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 없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키워드 먼저 좀 정리를 해보시죠. 제가 구해줘 스탁을 매일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요, 월요일에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워낙 5G와 2차 전지 관련 전문가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2차 전지 관련 사연들이 또 많이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자, 바로 그 전문가 김충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워낙 너무 잘 구해주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번엔 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보면은 와 이거 참 배 너무 아프죠. 오를 만큼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네, 뭘 봐야 이거를 될까요? 왜 못 샀을까 막 배가 아플 지경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바닥에 있는 거를 선정을 한다라는 게 좀 어찌 보면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은 못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못 오른 이유가 좀 있는데. 근데 오늘 선정해 온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괜찮은 종목이니까 안심하시고 좀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V원텍이라는 종목을 그 선정을 좀 해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LCD라든지 OLED 그 검사 장비 그리고 또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제조 장비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그 시장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되게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당연하죠. 뭐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을 미래 먹거리라 불리면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200조 규모인데
근데 이제 이게 5년 뒤, 넓게 보면 7년 뒤 되면은 이 2차 전지 시장이 저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는 이 규모다 보니까 그래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성공할까라는 이런 부분 미지수가 있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미지수였는데 그런데 역시나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또 이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점유율 1등 아니겠습니까? 정말 1등이고요. 세계 캡이고 세계 통이고 짱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 자랑스러운 분야의 또 대표 종목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LG 화학인데 확인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적이 나왔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27%가량이 전지 사업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2018년 4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또 이제 흑자로 돌아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다른 종목들 역시나 그 주가 상승 부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역시나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 효과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분들 역시나 한번 불타오르고 말아버리는 이슈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지 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더군다나 이 V원택 같은 경우는 국내 그 고객사 중대형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비 투자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도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죠. 역시나 그 OLED와 관련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V원택의 대표적인 그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또 아픈 검사기란 말이죠. 아픈 검사기. 아픈 거 아닙니다. 네, 이런 검사기라는 것들도 역시나 수주 증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 이게 바로 근본적 상승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이게 뒷받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고 이 종목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통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악재 이후에 저점을 찍고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런데 이 종목은요, 크게 보십시오. 이게 바닥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실적적인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금융투자가 좀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 메이저에 의한 수급적인 부분들은 의미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죠. 주가도 바닥권이죠. 이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 개선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섹터 전반적인 이 기대감이 있으면은요, 역시나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수주 증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겠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네, 바닥에 있죠. 실적대죠. 모멘텀이 있죠. 이만한 종목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이 종목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디 가격 보겠습니다. 여기 지지, 저항들을 나타냈었던 마디 가격이 있죠. 10,000원입니다. 10,000원선을 목표치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유발됐었던 7,500원 선의 가격을 손절가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그래도 무난한 대응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 시장 기대감은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고요. 관련해서 V원택으로 종목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바닥권에 있는 아직 덜 오른 종목 원하셨는데요. 현재 주가 턴어라운드도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설정해 주셨고 손절가는 7,500원 잡고 대응하시라고 전략까지 함께 챙겨주셨네요. 우리 시청자님도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거두시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도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아유, 종목들 구하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아쉬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구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시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고요. 혹시 아직 사연 못 남기신 분들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글쓰기 버튼 누르시면요. 사연들 계속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문자가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9100번도 계속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혹시 아직도 종목 못 구하신 분들은요. 사연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기면 되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계속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강현재, 김충성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다시 구해드리러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